LH 토지박물관과 이성자 미술관, 진주 익룡발자국 전시관, 영천강을 사이에 둔 경남혁신도시 생활문화시설들입니다. 강 건너 거리가 워낙 멀다 보니 연계 사업조차 하기 어려웠는데 진주시가 이를 연결하기 위해 징검다리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지난달 발생한 함양군 간부 공무원의 성범죄 의혹과 관련해 지역 여성단체들이 피해자 대책이 부실하다며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특히 피해자에 대한 퇴사를 간접적으로 종용했다고 주장했는데 함양군은 오히려 빠른 복귀를 요청했다며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번호판이 사라진 진주의 한 차량, 화장실 난간에 수북히 쌓인 쓰레기들, 우리 지역 SNS에 올라온 크고 작은 소식들을 오늘의 SNS에서 살펴봅니다. 신진주 역세권과 정촌 뿌리산단 등이 중심이 돼 개발이 활발해지고 있는 진주 남부 지역. 인구가 늘면서 소방 수요 또한 급증할 수밖에 없는데 정철면에 119 안전센터가 들어서기로 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가격 하락 기미를 보이고 있는 남해 마늘. 남해군이 지역 농협과 함께 마늘값 안정을 위해 산지 폐기를 결정했는데 이 과정에 일부 밭에서 편법이 이루어졌다는 주장이 의회에서 제기됐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진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는 시민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 각종 상담 및 예방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과 가족, 주민이 정신질환에 대해 편견 없이 함께 웃을 수 있는 진주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진주시 중심 상권에 펼쳐지는 칠암지구의 새로운 중심, 아주 스타타워. 진주 유동인구 밀집 지역에 문화가 하나 되는 새로운 중심. 모든 라이프 인프라가 한자리에 모여있는 복합 문화공간. 아주 스타타워 상가 분양.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SCS 뉴스인타임 시작합니다. 경남 혁신도시에 박물관과 미술관 등 각종 문화시설들이 잇따라 들어서고 있습니다. 하지만 영천강을 사이에 두고 있어 이동이 쉽지 않다는 목소리가 많은데요. 진주시가 문화시설들을 연계할 수 있는 징검다리를 조성한다고 합니다. 어떤 모습일까요? 김나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길게 뻗은 영천강의 모습. 한쪽에는 산책로가 조성돼 있고 반대편은 대나무밭이 펼쳐져 있습니다. 양쪽에는 공원과 문화시설이 있지만 두 곳을 왕래하기에는 불편함이 많습니다. 사이를 연결하는 다리가 하나밖에 없는데 그마저도 접근성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사이에 낀 영천강을 건너 반대쪽으로 가기가 쉽지 않다 보니 시민들은 아쉬움이 많습니다. 산책길을 종종 다니는데 거기 대나무 숲 쪽이 경치도 좋고 한데 기존에 있는 그 길로 다녀서는 좀 산책로가 좀 멀고 가기가 그래서 그쪽으로 다리가 하나 생긴다면 훨씬 더 시간도 단축되고. 특히 아쉬운 부분은 문화시설 간의 연계입니다. 영천강을 기준으로 한쪽에는 LH 토지박물관과 진주시립 이성자 미술관이 반대쪽에는 진주 익룡 발자국 전시관이 조성돼 있습니다. 강 하나만 건너면 닿을 수 있는 곳이지만 실제 걸어서 가려면 40분 가까이 걸립니다. 진주시가 문화시설을 서로 엮어 공동으로 이벤트를 진행하는 문화로드 사업을 실시하려고 해도 먼 이동거리는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박물관 쪽으로 길이 나면은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좀 이동성이 좋아했는데 저 길 건너 이성자 쪽하고 이쪽은 조금 아직 정비가 이쪽이 너무 안 되다 보니까. 이런 상황에서 진주시가 영천강을 사이에 둔 두 구역 연결에 나섭니다. 영천강 중간에 징검다리를 둬 왕래를 편리하게 하고 아직 정비가 되지 않은 대나무밭의 산책로를 만들어 휴식 공간까지 제공할 계획입니다. 반대편에서 익룡 발자국 전시관까지 가기 위해서는 제 뒤로 보이는 다리를 지나 둘러서 와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곳에 징검다리가 놓이게 되면 그 시간이 절반가량 단축됩니다. 진주시는 영천강 정비공사가 진행되면 문화시설 간 이동이 편리해질 뿐만 아니라 시민들에게도 휴식 공간을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시립미술관에서 징검다리를 지나서 산책로를 거쳐서 그다음 테크를 지나서 익룡 발장으로 가게끔 작품 세계가 은하수를 모티브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징검다리를 은하수 징검다리로
가까이에 있지만 실제 오가기에는 멀었던 혁신도시 생활문화시설. 새롭게 만들어진 징검다리가 이동의 편리함뿐만 아니라 문화시설 간의 연계 효과까지 이끌어낼 수 있을지 기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SCS 김나임입니다. 지난 5월 불거진 함양군 간부 공무원 성범죄 의혹. 이와 관련해 지역 여성단체가 군의 피해자 관련 대책 부실을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간접적으로 피해자에게 퇴사를 종용했다는 건데 함양군은 오히려 빠른 복귀를 요청했다며 관련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보도에 양진호 기자입니다. 지난달 26일 발생한 함양군 간부공무원 성범죄 의혹 사건. 해당 공무원 A씨는 지역의 한 노래방에서 기간제 근무 요원에게 강제로 성관계를 시도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현재 불구속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함양군은 사건 직후 직위해제를 결정하고 관련 업무에서 A씨를 배제했습니다. 지금 조사 중에 있습니다. 조사 관계가 지금 조사 성실히 조사받기 위해서도 직위해제 그런 성격도 있거든요. 그런데 사건 이후 함양군이 피해자에게 퇴사를 종용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피해자가 사건에 대한 충격으로 당분간 출근이 힘들다는 의사를 밝히자 임금 정산과 퇴사 관련 절차에 대해 안내했다는 겁니다. 이러한 사실을 주장하고 있는 경남 여성복지상담소 시설협의회는 함양군의 피해자에 대한 사후 조치 역시 미흡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피의자 신분인 해당 간부 공무원이 불구속되며 피해자와 접촉할 가능성이 있음에도 이에 대한 대비책 마련이 전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피해자는 왜 직장 상사로부터 성폭력 피해를 입었는데 그럴수록 아닌 척 출근해야 한다며 출근을 강요받고 퇴직 처리를 위한 정산과 퇴직서 접수에 대한 안내는 받으면서 성희롱 고충 상담원이 누구인지도 모르고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 보호 조치에 대한 안내도 받지 못하였는가? 반면 함양군은 퇴사 종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피해자의 신체적, 심리적 부담감을 생각해 유급휴가를 권했을 뿐 퇴사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는 주장입니다. 군은 피해자에게 오히려 신속한 직장 복귀를 요청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피해자가 출근하지 않을 경우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다는 점이 특정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려했다는 겁니다. 저희들 상담, 우리 여성 TF 팀 전담 상담 직원이 직원한테 가서 유급휴가를 조금 내고 집에서 조금 안정을 취하고 쉬면 좋지 않겠냐고 또 말씀을 드렸고 사무 공간도 따로 우리가 제공을 해주겠다고 말씀드렸고 최대한 그분한테 조금 도움을 주려고 저희들이 몇 번 시도를 수차를 했는데 조금 중간에 전달 과정에서 오해가 있었지 않았나. 경남 여성복지상담소 시설협의회는 기자회견 후 군수를 직접 찾아 재발 방지를 위한 시스템 마련과 피해자 상담 창구 신설을 요청했습니다. 군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일절의 행정행위는 없을 거라고 다시 한번 약속했습니다. SCS 양진호입니다. 지난해 폭락했던 남해 마늘값, 올해에도 예사롭지 않습니다. 남해군이 지난달 마늘값을 잡기 위해 지역 농협과 함께 산지 폐기를 결정했는데요. 그런데 산지 폐기 과정에서 눈속임이 있었다는 주장이 남해군 의회에서 나왔습니다. 조진욱 기자입니다. 남해군 창선면의 한 논입니다. 모가 빼곡히 심어진 가운데 그 속에 하얀 마늘이 보입니다. 곳곳엔 마늘에서 나온 기름띠도 형성돼 있습니다. 당초 이것은 마늘밭이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가격 하락이 예상되자 지난달 신청을 받아 산지 폐기를 결정한 곳입니다. 이렇게 마늘을 폐기한 농가는 남해에서만 91곳, 15.5헥타르에 달합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 일부 농가가 산지 폐기 과정에서 편법을 자행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상품성 없는 마늘만 보여주기식으로 폐기했다는 겁니다. 그 근거로 마늘을 폐기하면서 나온 기름띠를 들었습니다. 제대로 갈아엎었다면 마늘띠가 흥건해야 하지만 현장을 둘러보니 그렇지 않은 곳도 발견됐다는 겁니다. 5월 21일부터 5월 25일까지 밑에는 제가 직접 깎으면 다 깎듯 모두 표본 조사를 하고 왔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정도의 산지 폐기가 제대로 되지 않은 현장을 제가 직접 목격했습니다. 산지 폐기 시기에 대한 지적도 있었습니다. 다 키운 마늘을 폐기하는 건 맞지 않다며 재발 방지를 촉구했습니다. 마늘 재배 특성상 효가 형성되기 전에 사실은 산지 폐기되어야 됩니다만은
우리 그 수확 뒤에 5월 중순에 마늘이 수확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군에서는 이 사업을 굳이 시행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점이 발생했습니다. 남해군은 산지 폐기 추진을 위해 농협과 TF팀까지 구축했고 밭을 없는 모습을 확인했다며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밭에서 나온 마늘의 유통까지는 파악이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또 산지 폐기 시기에 대해선 앞으로는 마늘이 자라기 전에 진행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앞으로 한국에 이런 일이 발생된다면 넘게는 폐기 안 하는 게 저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가을 중순 이후에는 앞으로 마늘 수급 받는 여책에 대해서는 1차 폐기 때 아마 하는 걸로 그렇게 생각할 것 같습니다. 마늘값 하락을 막고자 실시했지만 편법 논란에 휩싸인 마늘 산지 폐기. 보조금 집행 전 철저한 조사를 기반한 관리 감독이 필요해 보입니다. SCS 조진욱입니다. 방금 보신 것처럼 남해군 의회가 22일 열린 제3차 본회의를 끝으로 전반기 일정을 모두 마무리했습니다. 남해군 의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기획행정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을 끝으로 지난 2년간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군의회는 오는 26일 후반기 원구성 등을 위한 제243회 임시회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산청군의회 제267회 정례회가 20일 2차 본회의를 끝으로 폐회했습니다. 이번 정례회에선 2019 회계연도 결산 승인과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등 12건의 안건이 심의 의결됐습니다. 특히 지난 8일부터 5일간 진행된 행정사무감사에선 각종 공사에 대한 지도 감독과 보조사업 대상자 선정 등 민간의 예산이 지원되는 사업에 대한 점검이 집중적으로 이뤄졌습니다. 한편 김수환 의원과 조병식 의원은 5분 자유 발언을 통해 지역 관광자원 개발 활성화와 산청공원 이용 활성화 방안 마련을 요청했습니다. 또 안천원 의원은 스마트 축산 ICT 한우단지 조성을 군에 건의했습니다. 미래통합당 진주시의 강민국 국회의원이 국가유공자들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강화하고 의료 지원 대상 범위를 확대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강 의원은 22일 무공수훈자와 국가유공자의 유족에게 안정된 생활을 제대로 지원하고 정책적으로 예우하기 위해 국가유공자 등 예우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에는 현행 무공수훈자 보상금 지급액을 1인 가구 중위소득의 100의 30 이상으로 위탁의료기관 진료 기준을 현 75세 이상에서 65세 이상으로 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상위 등급 7급인 국가유공자의 유족에게도 보상금을 지급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강민국 의원의 말을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상위 군경 등의 또 국가유공자 및 또 무공수훈자에 대한 예우에 있어서 그동안 형평성에 맞지 않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이런 국가의 보훈 정책이 골고루 그 당사자와 또 유족들이 돌아갈 때 옳은 또 우리 보훈 제도가 정착되지 않겠나 하는 취지로 이번 법률안을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번호판이 없는 검은색 차량, 진주의 한 커뮤니티에 올라온 사진입니다. 글쓴이는 진주 시내에 주차를 해둔 사이 누군가 번호판을 떼어갔다고 말하며 범인을 찾아 나섰는데요. 글을 접한 누리꾼들은 세금을 안 낼 경우 공무원들이 영치하는 것으로 안다며 체납한 것 아니냐 물었습니다. 이에 글쓴이는 세금은 이미 다 냈다고 답하며 누군가 고의적으로 가져갔을 가능성에 무게를 실었습니다. 플라스틱 컵들이 화장실 난간에 질서 없이 놓여 있습니다. 주변엔 담배꽁초와 페트병 같은 쓰레기들도 보입니다. 진주시 판문동에 위치한 한국수자원공사 화장실 모습이 진주의 한 커뮤니티에 올라왔습니다. 글쓴이는 쓰레기를 아무렇게나 버리고 간 사람들의 시민의식을 안타까워했는데요. 글을 접한 누리꾼들은 설마 모르고 놔두고 간 건 아니지 않겠냐며 화장실이 쓰레기통이 됐다고 말했습니다. 일부 누리꾼들은 쓰레기를 아무렇게나 버리고 간 것도 문제지만 화장실에 쓰레기통이 없는 것도 문제가 있어 보인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진주의 한 시민이 시내버스 이용 중 겪은 일을 커뮤니티에 올려 누리꾼들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최근 글쓴이가 시내버스에 타고 가던 중 벨이 울려 버스가 정차했지만 하차한 사람이 없었다고 말했는데요. 이때 버스 기사가 벨을 잘못 누른 승객을 찾겠다며 버스를 정류장에 멈춰 세운 뒤 출발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글을 접한 누리꾼들은 황당하단 반응인데요. 승객들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채 무턱대고 운행을 중단한 기사에 대해 쓴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오늘의 SNS 조서입니다. 최근 신진주 역세권 도시개발 사업과 정촌 뿌리 산업단지 등 진주 남부 지역을 중심으로 개발이 활발하게 진행 중입니다. 이와 함께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소방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정촌면에 119 안전센터가 신설된다고 합니다. 남경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진주 가오동 일원에 2018년 완공된 1지구에 이어 2지구 공사가 진행 중인 신진주 역세권 도시개발 사업. 여기에 정촌면 일원에선 항공국가 산단과 뿌리 일반 산단 조성 사업도 추진돼 진주 남부 지역 중심으로 산업체와 거주 인구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개발이 이뤄지고 있는 가오동과 정촌면의 현재 인구는 약 3만 2천여 명. 진주시는 해당 지역의 2만 6천여 명의 인구가 더 늘어날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개발 지역에 이를 감당할 만한 소방 인프라는 갖춰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현재 칠암동에 위치한 천전 119 안전센터에서 천전동과 가오동, 내덕면과 정촌면까지 74제곱킬로미터의 면적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화재 발생 시 남쪽 지역으로 갈수록 초기 진압이 가능한 골든타임 확보가 어려워지는 겁니다. 진주 소방서에 따르면 경상대학교 인근까지는 상대 안전센터와 함께 화재 발생 시 신속하게 출동이 가능하지만 산업단지가 몰려있는 정촌 지역은 골든타임 내 도착이 어려운 상황. 소방이라는 것은 결국 초기에 대응하는 부분인데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진주 소방서에서 그 지역까지 가려고 그러면 최소한 15분에서 한 20분 정도 시간이 소요가 됩니다. 그렇게 되다 그러면은 다소 이제 진압하는데 시간상의 어려움도 있고 해서. 남부 지역 개발 이전부터 안전센터 설립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있었지만 부지 확보에 애를 먹어 추진이 더뎠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경남도와 진주시가 예산과 부지를 확보하면서 설립의 속도가 붙기 시작했습니다. 이곳 정촌 뿌리 일반 산업단지 지원시설 용지에 119 안전센터가 들어설 예정입니다. 진주 소방서는 개소 시기를 내년 말쯤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119 안전센터 설립으로 정촌 지역 골든타임 확보는 물론 가오동까지 소방 인력을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일각에선 정촌 소방서 위치를 두고 아쉬운 목소리도 있습니다. 가오동과 정촌면 모두를 아우르기엔 너무 남쪽에 위치한다는 겁니다. 여기에 소방서 인근의 국도 3호선은 많은 교통량으로 자주 정체가 발생해 소방 기동력이 우려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일단 소방당국은 상황이 발생하면 천전센터와 사천센터 등 인근 센터에서 함께 출동이 이뤄지기 때문에 위치상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입니다. 시민들의 보다 나은 안전을 위해 신설되는 정촌 119 안전센터. 센터 설계 작업이 마무리되는 대로 내년 상반기엔 착공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SCS 남경민입니다. 오는 25일은 6.25 한국전쟁 발발 70주년이자 모내기를 끝내고 풍년을 기원하는 단오입니다. 10년 전엔 한국전쟁 60주년을 맞아 공공교육사령부가 참전 용사들을 부대에 초청했고 진주에선 단오를 맞아 마을 축제가 열렸다고 합니다. 10년 전 서부 경남에서 그날을 되돌아보겠습니다. 특별한 손님들이 공군 부대를 찾았습니다. 한국전쟁 참전 용사들입니다. 손자 같은 젊은이들의 정성스런 안내에다 군악대의 우렁찬 환영 팡파르에 저마다 감개무량한 모습입니다. 시대를 따라 진행된 군의 변화는 이제 놀라움 그 자체입니다. 노병들은 함께 자리한 장병들에게 빛바랜 밥 한 숟갈의 추억을 이야기합니다. 오늘의 우리 대한민국 공군의 발전상에 너무나 놀랐고 정말 우리가 군대 생활할 적에는 장작으로 밥에 먹고 우물을 펴서 식기를 씻고 그랬는데 이같이 발전된 모습을 볼 때 가슴이 뿌듯하고. 행사를 통해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보니 한국전 당시 한반도를 누빈 항공기가 이들을 맞이합니다.
그래서 모두가 그냥 지나치지 못합니다. 한국전에 대한 기억은 여전히 쓰라리기만 합니다. 호국 보훈, 나라 사랑의 정신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단오를 맞아 진주 강남마을축제가 16일 강남동 중앙광장에서 열렸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주최하고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진주 YMCA 등이 주관한 이번 축제는 2010 생활문화공동체 만들기 시범사업의 하나로 진행됐습니다. 주요 행사는 창작 유등과 부채 만들기, 진주 강남 골목사진전 등이 마련돼 눈길을 끌었습니다. 한편 이날 행사에서 모집된 창작 유등 만들기 동아리 회원들은 오는 11월까지 창작 유등 제작 기술을 배워 특색 있는 강남동 골목길 가꾸기 사업 등에 참여하게 됩니다. 진주문화원이 경남문화예술진흥원과 한국문화원연합회에서 실시한 3개의 공모사업에 연속 선정됐습니다. 진주문화원은 최근 경남문화예술진흥원이 주관하는 문화예술교육사 인턴십 지원 사업과 청소년들에게 전통문화예술 체험 기회를 제공하는 꿈다락 토요 문화사업에 선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진주문화원은 한국문화원연합회의 어르신문화 프로그램 공모사업에도 선정된 바 있습니다. 이로써 총 사업비 6,200만 원을 지원받게 됐으며 사업은 올해 하반기 동안 실시됩니다. 코로나19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진주 지역 저소득층에 지원 물품이 전달됐습니다. 진주시 자원봉사센터는 22일 지역 저소득, 취약계층에 먹거리와 일회용 마스크가 담긴 식료품 꾸러미를 전달했습니다. 이번 행사를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 LH는 식료품 구입 재료비 1,000만 원을 지원했으며 지역사회단체 소속 자원봉사자 30여 명이 동참해 꾸러미를 제작했습니다. 진주시 자원봉사센터 안녕한 진주 만들기 사업의 일환으로 마련된 이번 행사는 지역 농산물 판매를 돕고 저소득층의 돌봄 공백을 메우기 위해 추진되고 있습니다. 진주시와 진주시 소상공인연합회가 치매 환자 보호를 위해 손을 맞잡았습니다. 진주시와 소상공인연합회는 22일 연합회 사무실에서 치매 환자의 실종 예방 서비스 협력 체계 구축을 위해 치매 극복 선도단체 현판식과 업무 협약식을 가졌습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소상공인연합회는 치매 환자 발견, 관리를 위한 연계 시스템 구축과 치매 예방 운동법 보급, 치매 인식 개선을 위한 사회적 활동 등을 추진합니다. 특히 치매 노인의 실종이나 위급사항 발생 시 경찰, 보호자에게 인계하는 이른바 치매 등대지기 사업 등 안전 인프라 구축에 적극 나설 방침입니다. 한동안 볕이 강하게 내리쬐진 않겠지만 예년보다 조금 높은 수준의 여름 더위를 유지하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20도 안팎을 보이게 했고 낮 기온은 30도를 밑돌겠는데요. 수요일 오후부터 목요일까지 비가 내리며 습도가 올라가서 계속해서 불쾌지수가 높겠습니다. 실내 온도 조절 잘해주셔야겠습니다. 자외선 지수는 매우 높은 단계 보이겠고 오존 지수는 나쁨 수준 전망됩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보겠습니다. 서부 경남 지역 맑은 하늘 보이는 가운데 아침 최저 기온은 진주 17도, 하동은 18도로 출발해서 한낮 기온은 28도에서 32도 보이겠습니다. 남해동부 앞바다도 맑겠습니다. 물결은 잔잔하겠고 바람은 약간 강하게 불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SCS 뉴스 인타임을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